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6월 모평 대비 영어 특강 오늘은 제목, 주제입니다. 제목과 주제 중에서 제목은 선택지가 다 영어죠. 주제는 한글과 영어 두 개가 있는데 이번 시간엔 선택지가 영어인 경우입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략은 중요합니다. 그 유일한 전략은 뭘까요? 모든 시험에 통하는 거 바로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말합니다. 시간에 관련됐기 때문이에요. 불필요한 행동의 첫 순위가 뭡니까? 바로 주제문, 핵심문 찾기. 이것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느라 시간 다 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동 첫 번째는 주제문, 핵심 문장 찾기. 사실 정확도는 이해도와 함께 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기억해 두세요. 모든 지문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지문만 보고 답을 고르겠다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모든 지문에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강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출제 매뉴얼을 꼭 보시면 특정 지문, 다시 말해서 주제문, 핵심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답과 연결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수로 선생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내서 특정 지문과 딱 정확히 일치되는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분이 그런 걸 뭐랍니까?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돈 줍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러지 말라.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돈 주워봐야 그런 행운은 별로 없죠. 자, 주제문에서 주제문을 찾는 것,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 주제문이 보이지 않으면 꼭 주제문을 찾으려고 하고 안 보이면 내가 부족해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끝도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배회하며 주제문을 찾고 다니는 학생들 많습니다. 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물론. 자, 2009학년도 9월 모평 한번 해보죠. 문장에 보시면 주제문 보이십니까? 공교롭게도 이 문장에서 주제문이 뭐가 없습니다. 주제문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if하고 however 같은 단어 나오고 if절 나가면서 대조가 되는 구조인가요? 아니요. 이거 대조도 아닙니다. 저는 구조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분석이죠. 분석이란 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분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석하느라 다시 말해서 다시 올라갈게요. 꼭 기억해 두세요. 고득점의 유일한 전략은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시험의 불필요한 행동, 바로 분석입니다. 수학과 달라요. 영어에선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갑니다. 불필요한 행동 자제하시고 문제를 읽어보시고 고르시고요. 42번 같은 경우에는 H-Bay Social Linguist 사회 언어학자가 이렇게 관찰했다면서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읽으면 얼추 주제문과 비슷한 형태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 읽고 과연 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가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자, 이거 못 고릅니다. 주제문 이렇게 확 보이지도 않아요. 네, 주제문 특성 있는 문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지문에 여러분 힌트를 다 주고 있습니다. If you read lifestyle magazines, you'll see how often prominent people meet up with other prominent people. 그쵸? 여러분들이 라이프스타일 생활 잡지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자주 그 저명한 사람들이 또 다른 저명인과 만나는, 유명인이 또 유명인과 셀럽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뭐다? 비밀이다.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빌드업하는 그런 비결이겠죠. It's through these meetings that prominent people become prominent in the first place. 자, 바로 바로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저명한 사람들은 in the first place, 1등으로 저명해지게 된다. You might write bestseller, make a fantastic appearance on television, hold seminars that are so good that they become legendary,
will have incredible success in business. 자, 여러분들은 그쵸, 베스트셀러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판타스틱한 그런 모습으로 TV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미나를 가져요. 그 세미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레전더리가 되고, 그쵸, 전설이 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비즈니스에 성공하게 됩니다. But if you are isolated in your private life afterwards, your success will not last long. 자,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private 개인적인 삶에 나중에 또 은밀한 삶으로 고립되면 성공은 근데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힌트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답을 고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자 다른 강점들이 있거든요. 문장에서는. 하여튼 이제 어추 대충 어떤 의미인지 우리 머릿속에 잔상들이 남아있죠. 어떤 내용인지. Network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success for customers and partners, but rather as a win-win situation from which everyone can benefit.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어떻게 간주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되면 안 된다? 고객을 찾거나 뭐 배우자를 찾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오히려 서로 간에 윈윈하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득을 얻는, 고객을 뭐 구하거나 파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자, 그럼 대충 알겠어요. 워크프레스, 일에 대한 압박에서 피어나기, 이런 거 아닌 거 아실 것 같고, 분명 어느 정도 잡았을 것 같아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위험성 없었고요. 어려움, 성공이 어려움, 비즈니스에서 아닌 거 분명 아실 겁니다. 사회적 네트워킹의 중요성이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고객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물론 아닙니다. 네, 물론 정답은 너무 쉽게 4번이 나오긴 하죠.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위의 문장을 읽고 나서 답을 골라볼게요. 이게 주제문이라 가정하고, 물론 주제문 맞습니다. 그러나 주제문이라는 게 특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있다고 확신을 갖고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쓸데없는 행동하다가 시간을 버리게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Nicknames and their associated identities in the emerging medium of online communication have become important means in identifying the participants in online chat rooms and news groups. 자, 닉네임과 그들과 관련된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요즘 막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매개체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요. 바로 참여자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주는 데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챗룸에서 또는 뉴스그룹에서. 자, 좋아요. 그대로 가볼게요. 누가 봐도 그 편리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편리성은 아닌 거 알 것 같고, 온라인에서의 뉴스그룹도 아닌 것 같고, 닉네임인 건 맞는 것 같죠. 그쵸? 닉네임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닉네임의 기원이냐, 닉네임과 성에 관한 이야기냐, 젠더, 온라인상의 닉네임과 아이덴티티에 관한 거냐. 5번이다 라고 맞출 수는 있겠지만 우리 뒤에 안 봤잖아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물론 정답은 5번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연히 잡는 건 저는 싫다고 했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앞에 있는 문장이 정확히 해석이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과연 이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위에 있는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가 본인을 돌이켜보세요. 과연 가능한 것인가, 나는 이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죠. 앞에 있는 문장이 정확히 해석된다는 전제 조건에 시작하는 모든 강의는 전 아니오시다요. 그럴 수 없거든요. 사람마다 1분 안에 빨리 봐야 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전조건은 이 뒷 내용에 온라인의 닉네임과 정체성 중에서도 성정체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게 나오지 못한 법은 없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닉네임과 성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모를 일입니다. 아무도. 그러므로 확실하게 5번에 탁 찍을 수는 없는 겁니다. 4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이런 주제문을 고르면서 답을 고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내가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석하겠어 하면 1분 다 지나갑니다. 한 지문을 해석하는데 분석하고 천천히 꼼꼼하게 해석하느라고 틀리지 않으려고 결국 1분이 아니라 2분도 걸릴 수 있어요. 실제 시간을 재보세요.
여러분 적게 해석하는 게 꼭 시간이 적게 걸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전체 문장을 시간을 쫙 분할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최대한 읽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이제 가봅시다. H-based social linguistic observe that online nickname can be anything from the numbers punctuation to highly personal or expressive name. Potentially contains numerous sociological cues such as gender, approximate age, music, sports interests.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은요, 숫자에서 펑션션, 구두점에서부터 매우 개인적인 거, 그리고 표현력이 풍부한 표현적인 그런 이름들, 또는 잠재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고, 잠재적으로는 수많은 사회학적 그런 단서, 신호, 큐, 신호를 담고 있대요. 이를테면 성, 대략적인 나이, 음악, 그 스포츠에 대한 관심들 여러 가지 다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네임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군요. Example may include Snow White 12, Lion 66, Music Lover 33, and Birdie Sunnyman. 이 예로서는 스노 이렇게 이런 그렇죠? 이런 것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대충 느낌이 오죠? 나이 같은 느낌 들어요. She further points out that nickname is the first sign of individuality when one encounters another participant. 자, 그녀는 또 추가적으로 뭘 지적했냐면 닉네임은 첫 성격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또 다른 파티 참여자를 만났을 때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serve as a first impression, 첫인상으로서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show aspect of a face, 얼굴의 어떠한 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파티스펀트가 참여자가 온라인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얼굴의 어떤 측면도 보여주게 된다. 역시 물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물론은. 자, 그러나 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에 현혹당하지 마라. 밑에 있는 거 읽지 않음으로써 내가 얻을 이득도 있죠. 이득. 그렇죠? 적게 해석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나 또 잃을 것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앞에 그만큼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는 것과 주제문 찾느라고 시간을 걸린다는 것과 세 번째는 분석하고 주제문 찾고 하느라 본질적인 해석해야 된다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지문에서도 수많은 힌트들이 좀 더 강력하게 주제를 서포트해 줄 건데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생각해 보세요. 정확도는 기억해 보세요. 이해도와 같이 한다고 했죠. 이해도와. 다시 말하면 모든 지문 힌트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문 힌트가 있으니 그걸 다 버려버리고 한 지문으로 끝장내겠어. 이런 무모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출제 매뉴얼에 특정 지문과 직접적인 답을 연결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빈칸처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절대 길거리에서 돈 주었다고 평생 길거리 바닥만 바라보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건네주지만 그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고 손해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득도 여러분이 보겠죠.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기 힘들 거예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유일한 고득점 전략은요. 다 읽으셔야 돼요. 그 수많은 정보를 다 버려버리고 내가 몇 가지 지문만 보고 답을 고르겠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판타지에서 벗어나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